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독 청년 활동가들이 기후 정의를 주제로 한자리에 모여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생각을 나눴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를 바라보는 청년 활동가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현직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 리더십 공백 사태가 벌어진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새 의장단 선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와 대전 은포교회 이용 목사가 예비 후보로 나선 가운데 후보 자격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교단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코너에선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섬김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인천 부평구 산곡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노동과 장애, 전쟁과 평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독 청년 활동가들이 기후 정의를 주제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독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구체적 실천 노력을 이어가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한혜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기독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기후위기를 살아가고 있는 2030 세대가 모여 기후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 연대하고 새로운 생각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 대화의 시간을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청년 활동가들은 기후위기가 생태 분야 활동가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자본의 증식과 고용의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을 투입하고 생산성을 유지해서 해왔던 것에서 이렇게 기후위기가 된다고 확 줄여나갔을 때 이런 노동의 문제, 그러면 그 한 노동자가 속한 지역의 문제가 되고 지역사회 문제는 그 모두의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전통적인 복장을 해야 하는 그런 여성들이 갑자기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이렇게 옷차림이 불편해서라든지 이렇게 바로 달려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평화활동가는 전쟁 역시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훈련할 때 발생하는 거, 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배송할 때, 또 실제적으로 전쟁을 할 때도 당연히 온실가스가 나오겠죠. 그리고 사람만 죽지 않잖아요. 온갖 사회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또 그걸 다시 만들 때 또 온실가스가 나오겠죠. 기후 불평등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년 활동가들은 여전히 반지하에서 살아가고 있는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 체감하는 기후위기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 실적을 보시면 다 검은색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온도가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그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체감도 엄청 올라가요. 또 추울 때는 또 이 휠체어 배터리가 문제가 생겨요. 반지하에서 죽어가는 것은 그냥 비가 많이 오고 단순히 기후위기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때문이고 이로 고립되는 인간 사회가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문제로 꼽아야 될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별 취약계층, 빈민국일수록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참석자들은 한 사람과 단체의 노력만으로는 기후 불평등 해소가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하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활동가들은 각자의 활동 분야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과 연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현직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이 모두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 리더십 공백 사태가 벌어진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새 리더십 선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와 대전 은포교회 이용 목사가 총회장 예비 후보로 나선 가운데 후보 자격 논란도 제기되고 있어 교단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의 직무정지로
총무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차기 의장단 선출 준비에 나섰습니다. 올 한 해 리더십 공백으로 교단 사역에 크고 작은 차질을 빚은 만큼 차기 총회장 선출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태 이면엔 침신대 이사 파송에 대한 주도권 경쟁 등 뿌리 깊은 교단 파벌 정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른바 패거리 정치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114차 총회 의장단 선거 총회장 후보자로는 대전 중문 침례교회 장경동 목사, 그리고 현 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전 은포교회 이혼 목사가 예비 등록을 마쳤습니다. 첫째는 교회 회복하는 거, 교단 살리는 거. 그다음에 이 나라를 해외 선교에 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활용하고 하나님이 그걸 쓰시려고 이때 내보낸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그 수고를 이어받아서 또 지금까지 잘 해오신 그런 일들을 더 잘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그런 이제 비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이번에 또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두 후보자 모두 후보자 자격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장 목사의 경우 지난달 한 교계 언론에 장경동 목사 총회장 지지 광고가 게재돼 불법 사전선거 운동 논란이 일었습니다. 장 목사는 이에 대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사전선거 운동으로 간주한다면서도 전수조사 결과 광고를 게재한 오모 목사 개인 일탈 행위로 판단했다며 오 목사의 공개 사과문 게재와 재발 방지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장경동 목사는 또 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당대표를 맡으며 전광훈 목사와 함께 정치적 행보를 한 것에 대해서도 일단 모든 정치 활동을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목사의 경우 소송전과 관련해 대의원권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침례교의 경우 선거 결과에 불응할 시 선관위에 대한 이의 제기와 기독교 화해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정에 제소하면 대의원권을 일정 기간 상실한다는 결의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 목사는 이에 대해 직전 선관위 측에 이의 제기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대의원권 박탈 여부 등은 총회 행정부의 소관이라며 후보자 본등록 시까지 대의원권이 인정된다면 정식 등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총무 예비후보로는 김일엽 현 총무가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침례교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교단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찾아 김종생 총무를 예방하고 사회 통합을 위한 교계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원내 기독신우회 활동을 하는 우원식 의장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는 어려운 사람들 곁에 있고 어려운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이어 국회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다며 정치인들이 살아있는 민심을 찾아 나섰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습니다. 이에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십자가 선물을 건네면서 십자가의 자리는 늘 손해보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며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에서 주춧돌을 놓아가다 보면 지혜도 생기고 우군도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교회 학교가 사라져가는 가운데 다음 세대가 복음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기장교단 내 평신도 교육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부교역자 수급의 어려움으로 발생하는 교육 결손과 교회 학교 예배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교회 교육 전문가 교육과정을 운영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평신도가 교육과정을 모두 수료한 경우에는 교회 학교 평신도 사역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사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교단의 목회자 수급 현실을 볼 때 교육사 제도에 대한 필요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장총회는 지난해 제108회 총회에서 교육사 제도 신설안에 대해 1년 더 연구한 뒤 제109회 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월드비전 합창단이 최근 내전과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아동들을 위한 2024 월드비전 평화합창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합창제는 한국과 대만, 홍콩 등 5개 어린이 합창단이 함께하는 국제 합창 교류 축제로 평화 콘서트를 비롯해 다양한 교류 활동으로 진행됐습니다. 어린이 합창단들은 합창을 통해 튀르키예와 시리아 아동들의 일상 회복을 염원하는 메시지와 전 세계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보미 월드비전 합창단 예술감독은 국내는 물론 국외의 소년소녀 합창단이 함께 평화를 노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목회자이자 대한노인회 회장인 김호일 목사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오늘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 중앙회 청사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한노인회 전국연합회장과 지회장 등 200여 명은 김호일 회장이 중앙회장에 취임한 지난 4년 동안 노인회를 독단적으로 파행 운영하며 각종 불법을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김호일 회장이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고 국가예산 오남용, 노인회 예산과 기부금, 수익사업 등을 이사회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목회자인 김호일 회장이 노인회 회관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며 외부인으로부터 헌금을 받고 있는 사실이 신고되자 실체가 없는 대한노인회 기독교 신우회 본부교회라고 거짓말을 해왔다고 퇴진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각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위드피플 봉사대를 꾸려 15년 동안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와 함께 지역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점심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섬김 활동을 하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 산곡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에 자리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산곡교회. 1945년에 세워진 산곡교회는 산곡동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지역을 잘 섬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회. 제가 온 지 이제 11년이 지났는데 제가 와서는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 가장 필요하고 우리 지역을 잘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산곡교회는 위드피플이라는 봉사대를 만들어 각 팀별로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인천 부평역 광장,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와 함께하는 빨간밥차 사역입니다. 그 빨간밥차 사역은 한 15년, 16년 아마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로서는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이제 거기에 합류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우리 섬김이들이 가서 처음에 밥을 짓고 그리고 밥을 배식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설거지 하는 것까지.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봉사에 나선 가도노 권사. 지역 어르신들과 같은 연령대지만 늦게나마 섬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없이 살았어요. 6.25 때문에 7살 만나서 굉장히 어렵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보면은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 봉사라도 이렇게 이제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같은 섬김에 지역 어르신들은 식사 시간이 마냥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은 해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항상 올 때마다 친절하게 도와주시고 그냥 먹을 것도 많이 주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고생 많이 하시니까 그보다 더 큰 보람이 없어요. 맛있게 잘해주시고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잘 먹고 다닙니다. 어쨌든 간에 고마웠고. 10여 명의 봉사팀이 한 달에 한 번 섬기고 있는 빨간 밥차.
봉사팀은 어르신들의 즐거움에 봉사 횟수를 더 늘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을 하는데 앞으로는 한 달에 2번 정도 해도 참 괜찮겠다. 올 때마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너무 즐거워하시고 또 더운 날씨나 추운 날씨에 기다리는 거 보면은 또 안타깝고 안쓰럽긴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 더 해드리고 싶은. 산곡교회 빨간 밥차 사역과 관련해 사랑의 쌀 나눔 운동본부는 변함없는 섬김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후원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런 사랑의 나눔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15년 전에 시작할 때 인천 지역에서 어찌 보면 제일 최초로 또 유일하게 밥차와 함께 해준 교회가 산곡감리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꾸준하게 15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주님의 손길과 발길이 되어주셔서 저희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 매주 말 다문화 가족들이 한국어를 좀 더 즐겁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돕는 사역입니다. 사회봉사부 안에서 다양한 섬김을 하고 있는 성도들은 어느 분야에서든 섬김 그 자체가 보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한국 사람과 이렇게 업무적으로 만나거나 이렇게 모르는 사람과 만났을 때 그 부담감이나 어려움들을 좀 편하게 친근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제가 굉장히 기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청장년들이 많은 산곡교회는 아기 학교 등 젊은 엄마들을 위한 섬김의 장도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하에 가면 놀이방이 있어서 아이들이 와서 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아기 학교도 했고 그다음에 청장년 리더십 학교도 해서 청장년들 그 젊은 엄마들을 위한 그런 섬김의 사역을 좀 해나갈 좀 한 걸음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지역을 섬기고 있는 산곡교회. 산곡교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섬김의 지경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신 목적 자체가 지역을 잘 섬기라고 세워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지역 섬기는 사역이라면 기꺼이 감당해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3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32도로 무덥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